지난 20일이 이 공수처 네. 탄생 2주년입니다. 출범 2주년이죠.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체제인데 사실은 공수처는 출범할 때부터 많은 저항과 또 태어나서는 안 될 조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겨우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아주 그냥 밀어붙이다시피 해가지고 발족을 했는데, 발족하고 나서는 어쨌든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네. 정부 조직이고. 그런데 2년 동안 한 일이 없어요. 지금 공수처에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 그 고발 사준가 해가지고 뭐 난리 법석을 쳤는데 그것도 뭐 어지간하면 또 검찰로 다 보내버리더라고요. 예, 그 고발 사주 누가 고발장을 썼는지 어떻게 전달했는지도 뭐 몇 달간 수사를 하고 김웅원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도 하고 대검 감찰부도 압수수색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하느냐? 아니, 그 조직이 그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은 통제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또 속성이 조금 보수적입니다. 구성원 자체가. 예. 왜냐하면 법조 이런 직역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존하는 법을 지키는 예.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진보적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법원이나 검찰은 아주 불편한 조직입니다. 예, 자기들은 이 법을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념주의, 이념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은 그래도 그 김명수를 심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법 연구회라는 진보적인 법관들이 득세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조금 제가 법원에 있으면서 봐도 좀 법원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그럴 때 이 조직이 크면은 이게 통제가 어려워요. 그 중에 별난 사람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공수처를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공수처는 조직이 아주 작아요. 이건 통제가 참 쉬워요. 몇 명만 통제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근데 공수처에 지금 검사들, 이 사람들이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대부분 민변, 이런 변호사 힘들고 그러니까 수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장동 사건 이런 것도 우리가 봐서라도 그다음 남부지검의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반 이런 거 볼 때 전문성이 아주 필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공수처가 맡아야 될 사건들도 공무원의 어떤 범죄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 길러내는데 역량 있는 수사관이나 아까 국정원 직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머리 좋은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조에 있는 직역은 머리 좋은 게 당연하게 필요하지만 플러스 어떤 그 경험.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길러진 게 아닌데 공수처 생긴 지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이게 딱 2년. 아직 역량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수사기관이나 판사의 역량은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내가 실패한 사건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런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큰 범죄를 놓쳤다. 이러면서 축적되거든. 의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술을 하면서 자기가 실패한 수술을 있고 한데 그때는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 식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한 20년,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들이 지금 그 검찰에 있는 유능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관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부터 이 공수처 이거에 왜 필요한가. 검찰만 잘하면 공수처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 공수처를 그때 만들 때 그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나라 검찰 국회가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범죄를 수사할 거는 자기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공수처라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공수처 검사가 부패하면 누가 할 거냐 그거. 물론 검사가 하면 된다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이 공수처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잘 운용되도록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탈원전 문제 또 나와지만 탈원전 그 원전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보충해가지고 그걸 잘 보완해가지고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렇죠. 진보 정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진보 정권이 하는 검수 완박도 그렇고. 똑같죠. 그러니까 검사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사람이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걸 보완할 생각 안 하고 이걸 경찰로 넘기면 된다는 건데. 네. 경찰이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다시 검찰로 넘길 거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이 그런 또 능력이 있느냐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아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걸 기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수사를 맡고 누가 공수처를 맡고 온 문제가 아니고 검찰을 맡고 어떤 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기관을 거기에 잘못하니까 기관 또 만들고 거기 잘못하니까 기관 또 만들고 이거는 백년하청이다. 그렇죠. 장강의 그 물이 그 맑아지기를 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네. 그리고 국회의원, 네. 판검사, 네. 대통령실의 수석 및 비서관 등 이 살아있는 권력 범죄 수사 아닙니까 주로. 근데 여기서는 주로 타켓으로 하는 것은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체포영장 4번, 구속영장 2번 했는데 다 기각이 돼버렸고 1호 사건으로 이 기소한 김영준 전 부장검사 수사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거. 이것도 불구속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라는 게 말씀하신 네. 대로 거의 없는 거나 필요 없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뭐 검사가 25명이고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2주년 맞아가지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의 핵심은 그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인력만 많이 늘려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인력이 있든 없든 검사가 25명이 어쨌든 있었는데 자기들이 한 2년 동안 한 게 없고 그나마 한 것마저도 전부 기각을 당할 정도면은 이건 정말 필요 없는 조직 아니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네. 드린 대로 공수처 검사의 역량이 어떤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그 민변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수사 역량이란 게 변호사로서 변론하는 능력하고 어떤 수사는 별개 문제거든요. 예. 거기에서 차이 있고 이번에 그 지금 말씀하신 큰 이번에 사건 하나 났지 않습니까? 손준성 예. 서울고검 부장검사 예. 사건이 이번에 뭐로 파기됐냐 하면 대법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잘못됐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지난번 김웅원 압수수색 때서 예. 영장인가 뭐 그 보좌관 그 영장에도 없는 걸 또 하다가 또 그걸 사과하고 물러나고 그 그랬지 지금 않습니까? 손준성 그 부장 검사의 지금 사안이 다 하급법원에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올수된 게 대법원에서 그 압수수색에 지금 잘못이 있다. 절차가 잘못됐다고 나와버리니까 지금 그게 스톱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엉터리 기관이랄까 이런 것을 검사들 잡겠다고 만들었 거 아닙니까? 문재인 그렇죠. 정권 때 큰 많은 언론이라든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반대도 무릅쓰고 만들었는데 전혀 그 기능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고 그동안 김학의 예. 전 법무차관 차관. 그 불법 예. 출금 출금 사건. 의혹 수사 외환 사건 예. 이것도 1년 6개월 동안 제1일 끌고 갖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검찰로 넘겨서 자기들이 수사를 못하니까 그게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말 불필요한 기관이 언제까지 계속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데 이게 조치를 취한다고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거기다가 사실은 김진욱 공수처장도 뭐 차관급 정무직이기는 합니다만은 두 분 다 판사 출신인 것이 또 이 수사를 하는 데서 취약점도 그렇죠, 있고 있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분도 끝까지 3년을 채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본인이 공수처를 살리겠다고 하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공수처를 네가 살려보라든가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그만두도록 하든가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진욱 처장이 인력 부족 타령했다면은
인력 많이 늘릴 것 같으면 검사가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그러니까. 또 뭐 인력까지 보충해줘 가면서. 예. 그리고 공수처 사건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의 독직 사건 이런 게 뭐 항상 있는 건 아니. 검찰에 다는 뭐 절도나 사기, 횡령은 맨날 있는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수백 건씩 벌어질 거예요. 근데 공수처라는 거는 거의 검사의 독직 사건은 가끔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 해가지고 이걸 갖다 검찰로 다시 보내고 인력 보충해달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능력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지금 꼴이거든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왜 공수처가 능력도 안 되는데 거기다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요.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질질 이중적으로. 끌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예. 그 검찰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끌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지켜본 뒤에 뭐 회색 여부랄까 이런 것을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제 2년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공수처장을 새로 임명하든가 해야 할 텐데 그런 시점에서는 이 존폐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옥상 옥인 기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걱정을 하고 아는데도.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또 대통령실의 수석 및 비서관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공수처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사 내지는 조사를.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로 그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도 없어졌고 이 특별감찰관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잠깐 하다가 문재인 때는 아예 그냥 깔아뭉갰고 윤석열 대통령도 부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꽁거먹은 소식이에요.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기능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이것은 좀 부활을 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청렴하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하는 대통령실이고 살아있는 권력도 얼마든지 이렇게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히려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도 관장한 데가 없잖아요. 저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자신이 있다면 자신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 떳떳하고 그럼 특별감찰관 오히려 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특별감찰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행동을 꼬치꼬치 하나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공직이라는 건 있죠. 제 생각입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용되는 기관들의 조직원은 그 자기의 어떤 행위가 불편하다고 느껴야지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렇죠. 어떤 감시가 없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편하다 그러면은 그 국가는 부패 국가, 뭐 부패 지수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이런데 국가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 그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도 그래서 물러났고 네타냐후도 그래서 물러났다가 어떻게 다시 복권했지만 이런 식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몇 가지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특별감찰관입니다. 대통령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만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거는 민주국가의 어떤 감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여기에 반한다. 그게 옳지 않다, 안 맞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 불편한 걸 참지를 못해요. 법을 바꿔버리고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해버리고 그런데 내가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이 정도로 받고 그걸 한다는 거는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거다. 그래서 언론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좀 불편해라.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초 약속대로 이 특별감찰관을 조기에 좀 임명을 해주고 사실은 그건 국회에서 또 추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그럼요. 일은 해야 하거든요. 국회가 할 일이 그건데 대통령 감시하는 건데요. 뭐. 그걸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은 방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충성파만 자꾸 늘어나고 보니까 별로 거기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특별감찰관이 있다 하면은 무슨 법사니 무슨 대사니 무슨 해갖고 뭐 주술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떳떳해질 수 있죠.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사실
옥상옥에 또 유명무실한 공수처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이 좀 조기에 결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내년 그런 생각이 총선에서 듭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차제에 완전히 새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